저 요 아이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두꺼워지면서 얼굴이 번들거리면서 그냥 평범하다. 퀄리티가 막 엄청나게 높다. 그런 느낌을 솔직히 만들었고요. 얘를 딱 발라보시면 이 광들이 진짜 맑게 올라가거든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랭킹템 팩폼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직접 내돈내산으로 밀착 리뷰부터 뭐 꿀조합 꿀팁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 첫 번째로는 스킨케어 탭인데요. 이제 또 여름 다가오면서 우리 모공 케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모공 세럼 하면 뭔가 쫀쫀하게 발리면서 모공을 즉각적으로 쫙 조여줄 것만 같은 그런 텍스처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일단 요 아이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부담 없이 입문자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형감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탱글하게 딱 달라붙거든요. 근데 바르면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촉촉하면서 우리 수분 에센스를 바르는 것 같이 탱글하게 발려요. 그리고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즉각적으로 쿨링감이 느껴져가지고 피부가 좀 시원해지거든요. 여름철에 특히나 이 열감 케어도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첫 단계부터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제형감이 살짝 겔 타입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비레디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화장품 냉장고에 쏙 넣어놓고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쿨링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쓴 지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은 무더위가 오기 전이라 그런지 막 모공이 넓게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한눈에 딱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을 할 때 느꼈던 거는 확실히 모공이 조금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스킨케어 할 때 무엇보다 가볍다 보니까 제가 요즘 진짜 울그락불그락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라이트하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조금 더 더위가 시작되면은 꾸준하게 사용하고 그때 또 찐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레디랑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플레인에서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면은 비레디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얘는 모공 세럼은 아니고 트러블 세럼이긴 하지만 둘 다 여름철에 사용하면 좋은 템이어가지고 가볍게 또 같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몽드의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인데요. 이 아이는 딱 얼굴에 사용하자마자 광이 뿜뿜해요, 친구들. 근데 얘가 그냥 수분 에센스냐 그거는 아니고요. 파하 성분이 10%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묵은 각질을 케어해주면서 이 에센스가 또 광채까지 만들어주면서 메이크업이 더 잘 먹게 화잘먹 기능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각질, 피부결, 화잘먹, 수분까지 한 번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근데 얘를 보시면 사용할 때는 완전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이 촉촉 쫀쫀하게 어쩌면 여름철에는 조금 끈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얘가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광을 쫙 뿜어내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사용하시면 더욱더 만족하실 것 같고요. 대신에 얘가 파하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 묵은 각질 케어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매트 쿠션 사용할 때 얘를 전 단계에 사용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얘를 사용하고 다음에 쿠션을 올려줬을 때 확실하게 쿠션이 조금 더 밀착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신에 얘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수부지 건성 분들은 얘를 사용하고 크림을 사용하기보다는 얘를 사용하고 크림은 건너뛰고 선크림 가볍게 사용해준 다음에 쿠션을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얘를 첫 단계로 사용해주면 확실히 그 메이크업 부스팅 효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하 성분이 들어있다곤 하지만 각질 케어를 해주기는 하지만 또 저자극 포뮬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민감성 분들도 나는 매일매일 케어해보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럼 다음은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라 수분크림인데요. 이 아이는 뭐 후디언픽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3위 랭킹에도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뿌듯하세요. 제가 벌써 이 크림 같은 경우는 3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텍스처 다들 아시죠? 촉촉한데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화잘먹으로 정말 추천드리나. 근데 이 흡수되는 느낌이 진짜 싹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피부에 발라줬을 때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약간 쫀쫀한 광이 형성이 되는데 끈적임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
화잘먹 크림과 차브라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요 스쿠알란이란 성분이 마치 우리 피부에 올려줬을 때 피지가 뿜어낸 것처럼, 그러니까 피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피지 컨트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얘를 사용해주시면 화잘먹을 챙기면서 우리 또 피지로 인한 무너짐, 요것도 걱정이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속력 있는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무리감이 쫀쫀하다 보니까 모공을 또 쫀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세상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주거든요. 여름철에 나는 아직 어떤 크림을 쓸지 결정하지 못했다, 요거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요 아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사용해도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어뮤즈 드파와 비건 쿠션.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살짝 팩폭이 아쉬우셨죠? 지금 어뮤즈 담당자님 무슨 말을 하려고 저래? 아니 요 쿠션이 요번에 신상으로 또 출시가 돼가지고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테스트하면서 느낀 거는 여름철에 컨트롤만 잘해주시면 정말 좋은 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잘할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얘를 멋모르고 그냥 우리 화할모 친구들이 톡탁 톡탁 이런 식으로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얼굴이 번들거리면서 찍힘이 많이 일어나서 짜증나요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발림감이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그 촉촉함이 수분감이라기보다는 유분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양 조절 충분히 해주시거나 혹은 그게 어렵다 한번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두들겨 주신 다음에 휴지의 양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픽스를 시켜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의 포인트는 한번 이렇게 깔아주셨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쿠션을 어떤 분들은 밀착력이 진짜 아쉬워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밀착력이 아쉽다기보다는 그 밀착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한번 밀착이 되면은 물론 겉도는 것들이 이게 유분기 어쩔 수 없잖아요. 겉도는 게 있어서 묻어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찍힘이 크게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즉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만지면 찍힘 커요. 그래서 얘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얇게 쌓아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생각보다 양 조절을 못했을 때 두터운 느낌을 낼 수가 있는 반면에 커버력이 또 엄청 높진 않아요. 커버력이 약간 중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있죠. 바이오힐버 프로바이오던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 얘가 라이트하게 발리면서 굉장히 모공을 쫀쫀하게 얇게 수분 막을 깔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코팅해주는. 그래서 확실하게 요위 위에 베이스를 올려줬을 때 찰떡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촉촉 쿠션이랑 썼을 때 궁합이 정말 좋기 때문에 한 겹 가볍게 깔아주신 다음에 이 쿠션 올려주시는 거. 또 올영 세일에는 이렇게 장바구니 한 번에 사야 되잖아요. 꿀템들, 꿀조합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바른 직후에는 조금 과해 보이는 광이 돌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속광 느낌까지는 아니고 은은한 물광 정도로 조금 차분해지기는 하니까 나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부분적으로 파우더 처리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색상이 무엇보다 예뻐요. 제가 이 세라믹 쿠션이랑 반반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더 화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얼굴도 이쪽이 더 화사한 거 느껴지시죠? 어쩔 수 없어. 얘가 컬러감은 기깔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추천을 드리면서 이 세라믹 쿠션과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이 세라믹 쿠션은 턱턱 발라도 양 조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게 올라가는 얇게 쌓이는 쿠션이면서 광을 좀 비교해 보셔도 확실히 차분한 도자기 광, 피부결이 조금 더 매끈해 보이는 광, 여름철에 덜 부담스러운 광이 연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나는 정말 광친자다 하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세라믹 쿠션을 추천드리긴 하는, 그런데 이 아이도 나쁘지 않아요. 지속력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특히나 이 선크림과 사용을 해서 그런지 코염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진짜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정 화장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아요. 양 조절 정말 충분히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얘가 웃긴 게 기본 또 깔아놓잖아요. 그 위에 한번 딱 올려주면은 광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수정 화장 쿠션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광친자 분들은 약간 지속력 있게 메이크업 하신 다음에 딱 나가가지고 한번 수정할 때 이 아이로 광을 좀 살려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정 화장도 굉장히 쉬운 그런 템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양 조절만 잘 해주시면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쿠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손 스킬이 조금 필요한 쿠션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은 그린핑거의 포레스트 멀티 디펜스 선 쿠션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아니 제가 공홈을 봤는데 파데프리 선 쿠션처럼 약간 노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거 써봐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완전 하얘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자차 선 쿠션이에요. 태양광에서 촬영한 거야 뭐야. 누런기 빼주실게요.
그 파데프리 약간 베이지 선크림을 상상하셨다면 저처럼 실망을 하셨겠지만 그냥 무기자차 선쿠션이라고 구매를 했을 때 실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수분 쿨링 선쿠션입니다. 굉장히 쿨링감이 있어요. 선쿠션 중에서도 열감 케어를 해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첫 단계에 사용해주기 너무나도 좋고요. 특히 무기자차 선크림은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텁텁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모공 끼임을 유발하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유분감이 느껴져요. 제가 그 브링그린 선크림 설명드릴 때 약간 뭉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하게 얘는 또 선쿠션이다 보니까 이 촉촉함이, 이 오일리함이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살짝 유분진 느낌. 얘 단독으로 사용하시면은 살짝은 요 잔여감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튼 그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활용이 돼서 화잘먹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처럼 열감이 많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 전에 그냥 얘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요 스킨 엘레 선쿠션처럼 살짝의 커버력을 갖고 있거든요.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흰기 있는 컬러가 올라가면 피부톤이 굉장히 울퉁불퉁? 울그락불그락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균일하게 정말 새하얗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산책 나갈 때 휘뚜루마뚜루 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좀 흰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21호, 2호 아래 분들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22, 3호 분들이 쓰시면은 조금은 밝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무지개 맨션 팔레트와 오브제 리퀴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 팔레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짜잔 신기하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 29cm에서 구매한 약간 디자인 제품 같지 않나요? 이렇게 딱 그냥 장식용으로 저기 뒤에 올려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근데 팔레트예요. 총 3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호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고 화장품이 막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가 예뻐서인데 어머나 세상에 자랑스럽다 진짜. 우리 한국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 하고 출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은데 일단 휴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살짝 무게감도 있기도 해가지고 집에서 장식용으로 화장대에서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 안에 들어있는 컬러감은 진짜 데일리 그 자체예요. 제가 사용한 이 컬러는 약간 롬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다이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섀도우 요 질을 생각을 했을 때 퀄리티가 막 엄청나게 높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고요. 그냥 평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베이스 컬러 먼저 깔아준 다음에 매트 펄러 포인트 컬러를 한 번 더 입혀줬고요. 그 위에 요거 펄이 진짜 예뻐요. 흰기하고 라벤더하고 요 쿨한 느낌이 잘 살려져 있어가지고 살짝 끈적임 있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얘로 눈두덩이 가운데 올려준 다음에 요 브라운 컬러로 눈 앞머리랑 언더의 음영 컬러로 사용을 해줬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쿨라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데 솔직히 요 케이스로 나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오로지 패키지 빨이다. 요 패키지로 인해서 구매하지 않을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데일리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 요 리퀴드 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이 무엇보다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브라이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 입술에서 너무 진달래빛으로 예쁜데 뭐라 그럴까, 제 입술에서는 조금 뜨는 느낌이 있었고 저는 요 쿨 조합으로 오늘 사용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채도가 있는 느낌으로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입술에 푸른기가 많다 보니까 요 두 가지 조합을 썼을 때 확실히 푸른빛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푸른기가 없는 분들 중에서 쿨한 느낌을 내고 싶다, 특히 피부톤이 조금 화사한 느낌이 있는 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포인트로 예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저는 웜 컬러도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완전 딥한 컬러로 출시가 돼가지고 뭔가 그 있잖아요, 이런 블러리한 것들을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조금 바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존재감이 뛰어나지 않나. 그리고 요 기획 세트로 출시된 누드 글로스 있죠, 요 아이들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강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컬러 메이크업이 잘 받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요 두 아이를 사용을 했을 때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막 각질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 부드러운 발림감이라서 이 컬러감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서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네이닛이랑 멜팅 스틱인데요. 바로 이렇게 전 색상을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조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리즈 컬러를 베이스로 예쁘게
깔아줬거든요. 그 안에 퍼티브 컬러로 포인트를 또 사용을 해주기도 했는데 일단 컬러들이요,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멜팅밤 중에서 굉장히 라이트하고 굉장히 맑은 느낌이에요. 그냥 보시기에는 조금 딥해 보이는데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겉에 컬러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얘를 딱 발라보시면 이 광들이 진짜 맑게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이런 브레버티 컬러 보이시죠? 입술에 딱 올렸을 때 이 컬러감이 뚜렷하게 딱 존재감 있게 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넬 컬러 봄원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멜팅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컬러를 가운데에 톡 올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 맑은 느낌을 포인트로 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브랜드에서 멜팅밤이 다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상이 나온다고 해도 솔직히 관심이 안 가거든요. 사용해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다 그냥 꿀광처럼 쫀쫀하게 발리면서 똑같아. 뭐 미세한 차이들이야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처 리퍼블릭 거 말고는 지금 크게 사용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네이밍 같은 경우는 다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컬러감이 너무나도 예쁘게 나왔고요.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도 예뻤지만 오늘 저의 또 립 궁금하셨죠? 요 아이도 지금 랭킹템이더라고요. 전체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템인데 바로 요 페리페라의 힙플 딸기 컬러를 또 포인트를 발라주신 다음에 요 리즈 컬러로 한 번 더 광택감을 살려주시면 요 꿀조합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 말을 해가지고 살짝 지워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발라볼까요? 이거는 쿨톤 분들이라면 또 구매하셔야 되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광이 진짜 이뻐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토도독해서 해줬을 때도 이 광은 유지가 되면서 컬러감들이 정말 스미듯이 싹 펼쳐지거든요. 예쁘게 스르르르르. 그래서 컨트롤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나는 아직 멜팅밤을 구매해본 적이 없다, 혹은 새로운 조금 가벼운 멜팅밤을 써보고 싶다, 컬러감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거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럼퍼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밀도 있게 차오르는 볼륨 광택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요. 더 빠를수록 컬러가 정말 차곡차곡 예쁘게 쌓이는 그런 아이라서 정말 촉촉하게 예쁜 요 립을 또 오래도록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필리밀리 비건 페이스 타월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 아이가 엄청 부드럽기는 해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용해줬을 때 굉장히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재질이어가지고 막 우리 휴지처럼 사르륵 녹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차라리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 하기 전에 그런 용도로 챙겨 다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이제 코를 풀어야 될 때, 감기 걸렸을 때 그럴 때 많이 또 사용해주는 헐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용도로 너무 좋은데 얘를 굳이 세안하고 나와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귀찮아요. 정말 쫀쫀하고 이 보드라운 느낌이 만족감은 있었는데 저는 세안하고 요거를 사용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우리 피부가 정말 예민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기 걸리거나 여행 가거나 조금 체력적으로 무리를 했거나 요럴 때 얼굴이 조금 따갑다 싶을 때 사용해 주는 걸로는 괜찮지만, 스페셜 케어로는 괜찮지만 데일리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프로젝트 바이 블랙헤드 멜팅 리무버, 요 아이는 제가 좀 더 꾸준히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장 큰 특장점은 찐젤이 됩니다, 친구들. 우리 이제 블랙헤드 케어할 때 충분하게 열감을 해가지고 또 모공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요 액체가 열감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살짝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 케어는 조금 잘 되는 느낌이었는데 블랙헤드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로 1차 가볍게 사용해 준 다음에 제가 요즘 또 푹 빠진 블랙헤드 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꿀조합으로 사용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써보고 제가 얘는 다음에 빠르게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항상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블랙헤드 케어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얘는 또 찐질이 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특별출원 느낌으로다가. 다음은 샌록 퍼퓸인데요. 제가 기존에 이 애프터베스를 구매를 했다가 요거까지 추가 구매했어요. 소프 클린서. 아우. 근데 제가 아직 2개밖에 사용을 안 해봤지만 대체적으로 향들이 무거워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시기에는 그나마 소프 클린소이 괜찮긴 한데 먼저 요게 인기가 많다 1위더라고요. 베르가못의 그 살짝 시원하면서 봄처럼 산뜻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샌달우드의 그 무거운 느낌이
답답해져가지고 살짝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요 향수 뿌리고 온다? 굉장히 싫을 것 같아. 뭔가 더 더워지고 살짝 답답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우리 저녁에는 시원해지잖아요. 선선한 딱 그런 날씨에 요 아이를 뿌린다? 그러면 봄의 그 싱그러운 느낌은 있는데 살짝의 무게감은 있어가지고 감성 있는 느낌이 연출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뭔가 초봄이라든지 여름철에 저녁에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 약간 남성분들이 쓰기에 진짜 좋은 템이거든요. 근데 또 중성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거라서 이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인스타 감성 그런 피부도 해보고 싶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소클린속 같은 경우는 요건 약간 이성 꼬실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디워시 같은 느낌이에요. 향이 도브 향? 그래서 비누 향이어가지고 진짜, 근데 살짝의 무게감은 있다 보니까 나 샤워했는데 나 감성도 있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이라서 머리 감고 샤워한 다음에 이거 가볍게 진짜 소량만 이렇게 뿌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야, 쟤 엄청 좋은 향기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잘 놔뒀다가 겨울철에 저의 또 비장의 무기로 사용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얘는 머리에다가 가볍게 한두 번 정도 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향이 진짜 비누 향인데 살짝의 무게감이 있어서 괜찮다니까는. 그럼 마지막 헤어템,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와 힐링버드의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데미지 리페어인데요. 이름이 무척이나 기네요. 요 아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머리가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두피 샴푸잖아요. 근데 보통의 그런 쿨링감을 갖고 있는 템들은 머릿결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거든요.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탈색모, 염색모 분들은 이런 두피 샴푸를 쓰게 되면 색깔이 진짜 빨리 빠져요. 근데 요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밍밍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머릿결 같은 경우도 엄청 푸석푸석해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막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샴푸를 할 때도 엄청나게 시원한 느낌도 안 들어요. 근데 또 두피는 깨끗하게 세정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품이 또 오밀조밀 잘 나는 그런 두피 샴푸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가볍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포인트가 확실한 템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로마티카 자체가 조금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뭐라 그럴까? 정말 잔잔한 느낌이 있는 브랜드여서 개인적으로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얘보다는 바디워시, 차라리 저는 그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힐링버드 템은 제가 요거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니요, 저는 딥 모이스처만 후니언픽으로 가고 요 아이들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친구들 죄송해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딥 모이스처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요거 데미지도 진짜 좋아요. 아니, 괜히 얘가 링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탈색모 분들은 케어를 진짜 잘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 여기 머리 끝 있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특히나 요 아래쪽에 10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엄청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다들 아시잖아요. 빠글빠글 파마도 하고 막 염색하고 탈색하고 이랬더니 얘가 이제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얘 사용해주고 있고요. 비포 샴푸 헤어팩이랑 또 꿀조합이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꼭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딥 모이스처로 가볍게 한번 케어해주면은 세상 꿀조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고 있고, 근데 세 가지를 다 쓰기는 하거든요. 처음에 딥 모이스처로 한두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준 다음에 아래쪽 조금 차분해져도 되는 여기 구간은 진짜 많이 뿌려주고요. 머리 다 고데기하고 스프레이 한 다음에 조금 더 윤기가 나 보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울트라 샤인 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감고 나왔을 때는 얘 단독으로 저녁에는 사용해 주거든요. 정말 많이 뿌린 다음에 한 10분, 20분 정도 방치해 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머리 말려주면은 진짜 세상 부드럽게 변해가지고 저처럼 또 헤어 케어를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근데 얘 방구석에서 뿌리면 땅바닥이 조금 미끌미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화장실에서 뿌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손에다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랭킹템 팩폭 리뷰를 함께 봤는데요. 정말 요즘 핫한 템들 중에서도 상위 랭크에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밀착 리뷰로 준비해봤으니까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6월 올영 세일 때 마음에 드셨던 템들이 있다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이외에 또 궁금하신 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남은 6월 올영 세일 기간 동안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 정말 풍성한 콘텐츠 마구마구 준비 중이니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